안녕 친구들, 꽉꽉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그 과정중심 논술평가 범위에 있는 문항 중에 몇 개만을 좀 갖고 와서 저랑 함께 풀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에 제가 과정중심 논술평가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자, 1학기와 방식이 동일하게 빈칸 내용이 바뀌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빈칸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중에 이 문제를 보시면, 자, 그래프가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요. 그 그래프에 대해서, 자,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논수라는 문제인데요. 자, 요 그래프는 5종류 중에 하나를 출제할 예정인데요. 자, 여기선 제가 요새 2번을 갖고 왔고요. 그 5종류는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 정의역부터 역함수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선 이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각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요 그래프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요 2번 같은 경우 우리 정의역이 무엇일지, 치역이 무엇일지, 1대1 함수는 되는지, 역함수는 있는지, 뭐 항등함수는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제가 이 함수가 이미 주어져 있죠. 이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점들이 찍혀서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점들의 집합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점은 뭐냐면요, 땅땅땅땅땅땅땅, 요 x값을 넣었을 때 땅땅땅땅땅땅 y값이 나온다 라고 해서 만나는 그 점이 이 y는 절대값 x 위에 있는 점이죠.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프레스 눌러버리면요, 묻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어디에 묻어납니까? 자, 이렇게 묻어나죠. 땅땅땅땅땅땅땅땅. 자, 요쪽 부분에 있는 것을 x축으로 프레스 누르면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묻어날 거예요. 즉, 여기 있는 x값들을 넣으면 그거에 대한 y값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그래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x축에서 칠해지는 부분이 모두 다 칠해지기 때문에 정의역은 모든 실수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의역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x축으로 눌러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눌러라?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햇빛을 쏴요. 햇빛을 쏘면 이렇게 그림자가 맺힐 겁니다.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해서 묻어나는 부분이 정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치역은 이번에 뭐냐면요, 치역은 y값, 선택받은 y값이기 때문에 정의역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에요. 즉, 이 부분을 이번에는 y축으로 한번 쏴보세요. 그럼 이 부분이 어디에 묻어나냐면 이렇게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묻어날 거예요. 이쪽 부분도 당당당당당당 묻어날 거죠. 그래서 칠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이번에 그래프를 어디 쪽으로 쓰냐면요, y축으로 한번 y축으로 눌러라. 눌러라는 말이 참 혼란스럽죠. 눌러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치역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양의 실수 어디까지 돼요? 원점까지 되니까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요거 이제 설명할 건데요. 자, 1대1 함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오므려지는 부분이 없는 것이 1대1 함수입니다. 아, 선생님 자꾸 왜 누른다, 오므려진다 이런 단어를 쓰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하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자, 어느 부분을 좀 포인트를 볼 거냐면요, 마이너스 1과 1을 넣었을 때 모두 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여기다 그려보면요,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을 x, 이 함수의 공역을 y라고 하면요, x엔 무수히 많은 원소, y에도 무수히 많은 원소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원소 중에서 마이너스 1과 1, 이 두 개에만 관심을 가지면 공역에 있는 1에 있는 원소로서 이렇게 오므려지는 모양이 생깁니다. 아, 여기에서 오므려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안 됩니다. 그쵸? 오므려지는 게 없는 게 1대1이니까 오므려지는 게 있네? 1대1 함수가 안 돼요. 그러면 1대1 대응까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므려지는 것이 있다. 오므려지는 것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x값이 하나의 y값을 가리킬 때의 용어입니다. 즉, 이 그래프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같은 y값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니까 1대1 함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므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스킬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상수함수 모든 x값에 대해서 하나의 치역이 가져야 되는데 자, 그래프를 보면 그렇진 않죠. 자, 항등함수도 되지 않습니다. 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요 그래프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과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은 필요충분 조건, 서로 같은 말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역함수도 없겠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말들을 뭐 정의역 모든 실수, 치역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1대1 함수 아니다, 이렇게 끊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논술을 하듯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이면서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진다. 또한 이 함수는 x축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점, 즉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하나의 y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던지, 아니면 요 치역, 1대1 함수, 역함수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이고요. 1대1 함수는 안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안 돼서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술하듯이 적어주시면 아주 베리 나이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문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자, 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 그랬고 1점을 드렸으니까 우리 방법당 0.5점씩 해서 총 0.5점, 0.5점에서 1점이 나갈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방법을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합성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요 h를 요 f에다 쏙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f, hx, gx 이렇게 먼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fx와 gx를 줬으니까 자, gx 자리엔 1-2x를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얘는 뭡니까? 요게 원래 x자리죠? 요 x자리에 hx가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x자리에 hx가 통째로 들어갔으니까 요 x자리에도 똑같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 hx가 통째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 왼쪽 부분은 2hx 플러스 1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 왼쪽 부분이 2h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오른쪽은 gx를 그대로 써줬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h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hx만 남기고 넘깁니다. 먼저 1을 넘겨요. 그러면 약분이죠? 아니, 없어지죠? 그러면 2hx는 자, 마이너스 2x가 돼서 hx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hx를 구해낼 수도 있고요. 자, 역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여기 f의 인버스를 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합성을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양변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3을 더하고 빼고 제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은 문제에서는 요 상태였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제 자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왼쪽에 f 인버스를 똑같이 합성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항등함수니까 날아갑니다. 즉,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hx는 자, f 인버스의
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gx는 문제에서 1-2x라고 줬고요. 자, f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차 함수의 역함수니까요. 자, 그러면 두 함수를 직접 합성해서 f를 구해도 마찬가지로 답이 위에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역함수, 양변의 왼쪽 부분에 똑같이 역함수를 합성해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hx를 이렇게 표현한 뒤에 f 인버스를 직접 구하여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고요. 자,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은요, f랑 g를 갖고 합성함수를 구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합성함수가 먼저 주어져 있고, 어떤 함수들을 합성했을 때 얘가 나오느냐를 거꾸로 찾아보는 연습이에요. 항상 거꾸로가 좀 어렵긴 하죠. 자, 근데 여기에 먼저 제가 항등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다 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궁금해할 것 같지 않지만 저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항등함수가 된다, f나 g가 항등함수가 된다, 즉 y는 x가 된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f에다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f를 요 빈칸에 있는 식으로 넣고 g를 x로고만 잡아버리면 무조건 답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죠? 아니면 반대로 f를 x라고 잡고 요 g를 요 빈칸의 함수를 그대로 잡아버리면 답이 똑같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등함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빈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요. 자, 요 포그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꿀 생각이 들 겁니다. 즉 g를 요 f에다 뭉텅이로 해서 통째로 집어넣은 거죠. 자,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뭉탱이로 넣는다라는 건데요. 뭉탱이로 넣는다는 건데요. 덩어리로 넣는다는 건데요. 똥덩어리로 넣는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요 gx를 x의 통째로 넣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식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오른쪽 보세요. 아, 냄새가 나요. 완전 제곱식 냄새. 자,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을 맞춰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뭉텅이로 보인다 이 말이죠. 즉, gx를 x 플러스 2라고 하고 fx를 자, 괄호의 제곱, 즉 x제곱이라고 하면 요 gx를 하나의 뭉텅이로 해서 요 gx를 하나의 뭉텅이로 해서 집어넣으면 요런 합성함수 모양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뭉텅이적인 사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을 냄새를 좀 맡으셔야겠죠. 뭉텅이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고요. 자, 요 뭉텅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잘 바꿔가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은 세밀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엄청 쉬워지기도 하고요. 엄청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랑 하나씩 불러가면서 서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이걸 구하는 테크닉이 아주 많이 달라진다는 거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세 문제를 가지고 개념 설명도 좀 하고 과정 중심 논술도 좀 얘기하고 팁들도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익히셔가지고 우리 수행평가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